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총각 활 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을 바꾸면 됩니다. 법관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바꿔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바로 베네수엘라가 그 사례이자 증거입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활력 넘치던 민주주의 국가였던 베네수엘라.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의 독재국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채 빈곤과 고립, 폭력의 수렁에 빠져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이 모든 변화는 총칼의 위협이 아니라 바로 사법부 장악이 그 독재국가로의 첫 출발선이었습니다. 첫째, 1990년에 집권한 군부 출신 우고 차베스는 당시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이용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둘째, 집권여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대법관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최고법원의 구성원을 친정부 인사로 채웠습니다. 셋째, 2004년에는 대법관 수를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습니다. 독재정권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수를 늘리고 자기 편으로 채우는 것인데 차베스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2013년 차베스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에 취임했고 2024년에는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던 3선에 성공해서 18년 장기 집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시 대선은 서방 언론이 발표한 출구조사와는 정반대였기 때문에 토니 블링컨 전 미 국무장관도 심각한 부정선거의 우려를 표명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마두로가 2013년에 집권한 후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대법원을 자신의 충성파로 교체한 일입니다. 이어서 2015년 말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국회의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것이 분명해지자 마두로 정권은 국회에서 임명하는 13명의 대법관과 21명의 예비대법관을 단 하루 만에 기습 임명했습니다. 그 후로 일어난 일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첫째, 대법원은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를 향해 의회가 법원을 모독하는 한 의회의 활동은 무효라면서 의회의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 입법권 자체를 무효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이보다 더 기막힌 것은 대법원이 국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전대미문의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공기를 숨쉬듯이 자유를 누리고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만약 민주주의가 사라지게 되면 이처럼 믿기 힘든 일이 그 어떤 믿기 힘든 일이라도 그 어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잃는 대가는 누가 치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그 고통을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입법부는 마두로 정권이 지배하는 사법부에 의해서 사라져버렸고 사법부는 정권의 도장 찍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법의 이름으로 법을 빙자해서 수많은 처벌을 당했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너무 절대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무너져서 법에 기댈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하거나 외국으로 망명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방정부 시위를 주도한 레오폴도 로페즈는 선동 및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13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생운동 출신인 후안 레케센스 의원은 2018년에 드론을 이용한 마두로 암살 시도 사건에 누명을 쓰고 2022년에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일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붕괴되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법치의 붕괴란 무엇입니까? 법의 선택적 판결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정권에 반대한 자들은 모두 죽는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는 대한민국, 그 증거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짤막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대법관 총원은 14명이지만 3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영민 외 다수가 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맨 먼저 이 짓을 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심지어 대법관 정원을 100명까지 확대하자는 무도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장경태 의원 등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인데 이는 차베스보다 마두로보다 몇 배나 악랄한 사법 지배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셋째,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대목에서 충격을 넘어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보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함으로써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진보단체, 사회운동단체, 시민단체 출신의 친민주당 인사들을 대법관에 대거 포진시키려는 것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베네수엘라조차도 이런 짓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전대미문의 법안입니다. 백주대낮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법관의 법복을 훔쳐서 자기 아들에게 입히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 흐름을 앞으로 영원히 친민주당 쪽으로 바꾸려는 의도라고 느껴지지 않으신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넷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의미하게 하려는 공직선거법상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법안, 대법원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사실상 3심제를 파기하고 4심제를 도입함으로써 대법원의 위상을 끌어내리겠다는 의도 등 이 모든 것이 사법부 무력화와 장차 민주당 일당 지배를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되지 않으신지 그 점도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선거 막바지인 점을 감안해서 이재명 후보는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안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지만 이 안을 애초에 법안에 넣은 자들이 누군지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이재명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측근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이재명의 이 같은 후퇴를 진심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선거를 앞둔 작전상 후퇴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네수엘라식 거대한 장기 집권 플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주권과 상권 분립을 근간으로 합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 법,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가 허술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지 정당 간 정권 교체만을 결정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번 대선은 사법부가 정치에 종속될 위험을 막는 것이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끌고 가려는 세력을 막는 것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국회가 폭주하고 행정부가 실패하더라도 사법부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진다면 남은 것은 권력의 독주뿐입니다. 영국의 법학자 헌터가 말했습니다. 법이 통치하지 않으면 사나운 군주가 통치할 뿐이다. 우리는 사나운 힘에 맞설 정의의 방패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법조계에 수많은 원로들이 있고 법학계의 교수들이 있고 각종 변호사회가 있습니다. 이 자들의 비겁한 침묵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는 바입니다. 왜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의견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어쩌면 6월 3일을 기점으로 사망선고를 내려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김초연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보수우파인가 라고 자문했을 때 내가 왜 자유우파가 되기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체제전쟁 우상과 이성은 그 질문에 대한 치열한 응답이자 이 시대 자유보수가 걸어야 할 길을 담은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냐 전체주의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왜 자유를 지켜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이 그 답을 드릴 것입니다.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왜 다시 자유의 편에 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 책이 그 물음에 대한 출발점이자 해답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파 보수의 교과서 한 권쯤은 집에 꼭 비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